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16 올레벨 기가찬 바둑열전입니다. 해설의 홍성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올레벨 기가찬 바둑열전. 20대와 30대 기사들이 출전을 하게 되고요. 특이하게 연승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30대 기사들 혼합 연승전 방식이고요.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대 기사와 30대 기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한다는 점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만큼 어떤 대국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올레벨 기가찬 바둑열전 먼저 대회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KT에서 후원을 맡았습니다.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프로기사들이 참가할 수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한국바둑리그 참가 기사는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죠. 네, 그 점이 참 색다른 것 같네요. 20대, 30대 기사들의 기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20대, 30대 기사의 혼합 2개 팀이 연승전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두 팀이 바로 희망팀과 나눔팀입니다. 각각 10명의 선수를 보유하게 되죠. 나눔팀이 먼저 20대 기사가 출전을 했다면 희망팀은 30대 기사,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세대별로 번갈아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2015-16 올레벨 기가찬 바둑열전 추첨식입니다. 나눔팀 두 팀으로 나뉘어 10대 10 연승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팀 선수는 30대 5명, 20대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공을 선택해 주세요. 네, 각 팀 20대 대표 기사들입니다. 네, 선수들 각각 이제 희망팀과 나눔팀 볼을 집어가면서 팀을 나누게 되었어요. 네, 희망팀의 대표 이성 선수와 나눔팀의 대표 안조영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단체전이다 보니까 오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시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승부를 즐기고 싶습니다. 네. 네, 팀원은 대부분 마음에 드는 편이고요. 근데 나눔팀도 생각보다는 그 팀원들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고루고루. 그래서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전략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일단 20, 30대들을 위한 기전이 생겼다는 것이 조금 저희로서는 상당히 반갑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좋은 내용의 바둑을 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둘 생각입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바둑 둘 기회가 많이 없어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바둑 둘 기회, 시합이 많이 없는데 이런 대회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생겨서 저희가 시합 둘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네, 각 팀의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1국입니다. 나눔팀에서 20대 전영규 선수가 출전했기 때문에요. 희망팀에서는 자동적으로 30대인 김만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어요. 네, 20대 전영규 선수는 선봉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이 크고요. 김만수 선수는 20대 저격수로 출전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20대와 30대의 대결, 나눔팀과 희망팀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눔팀과 희망팀의 1국을 맡은 선수들입니다. 나눔팀의 주자 전영규 선수와 희망팀의 주자 김만수 선수인데요. 돌바르기 끝에 김만수 선수가 흙을 잡게 됐네요. 네, 김만수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눔팀의 1장 전영규 6단입니다. 88년생, 2005년도에 입단했고요. 대표 성적으로는 2011년 LG배 8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장고대국이 강한 기사죠. 이에 맞서는 김만수 선수. 입단과 동시에 신인왕전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99년도에 신인왕전에 우승을 하면서 바둑계 피노키오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16 올레베 기가찬 바둑열전 본선 1국입니다. 나눔팀의 전영규 6단과 희망팀의 김만수 8단의 대국. 사실 전영규 선수는 20대 기사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기전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사는 아니었어요. 네, 전영규 선수가 기량은 뛰어난데 약간 긴장하는 면이 많아서 네, 그 점이 항상 약간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 대국은 약간 부담감을 떨쳐내고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량은 출중한 선수인데요. 네, 기량은 매우 출중한 기사입니다. 김만수 선수는 특이하게 또 신인왕전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네, 김만수 선수가 신인왕전에서 우승할 때만 해도 네, 당시에 엄청난 신의 유망주였는데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성적이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토너먼트 기사보다는 그래 바둑리그 또 명해설진으로 더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해설로 바둑 팬들을 많이 찾아뵙고 있죠. 오하기에서는 붙여가는 정석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붙여간 수의 뜻은 네, 백이 지금처럼 늘었을 때 한 칸을 뛰게 된다면 이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3-3으로 붙여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실리적인 수라고 봐야 될까요? 네, 실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실전적인 수입니다. 네, 붙여서 들어갑니다. 네, 전영규 선수가 초반부터 네, 약간은 어려운 변화를 택했는데요. 네, 흑도 이선으로 받지 않고 치받아서 끊어가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초반부터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진행이 되겠어요. 네, 이 진행은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진행으로 네,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팀과 나눔팀 각각 20대 기사 5명, 30대 기사 5명씩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 10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서 진출한 선수들이에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대회가 약간 없는 편이라서 네, 이번 예선전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작 3일간 펼쳐졌는데요. 20대 부에서는 60명, 30대 부에서는 49명의 선수, 총 109명이 출전해서 20명의 선수를 가려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진정한 강자들만 살아남은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백은 변 쪽으로 벌려가는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은 백이 2칸을 벌리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여기서 흑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두어진 수로는 이쪽으로 날일자를 씌워서 백이 밀고 한 칸을 뛴다면 계속 이렇게 밀어가서요. 네, 하변에 백이 실리는 차지했지만 흑이 중앙을 두텁게 하면서 은은하게 이 백 4점을
공격하는 수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변 두 칸 벌리는 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과연 김만수 선수가 어깨 짚어서 들어갈까요? 네, 어깨 짚는 수가 가장 무난하지만 네, 이후의 변화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약간 궁금하기도 한 장면입니다. 일단은 어깨 짚는 것보다는 더 무난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수의 의미는 백이 한 칸이나 입구자로 좌쪽을 받는다면 하변 쪽에서 집을 지으면서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백도 입구자로 받아두는 거는 당연한 한 수이고요. 흑도 일단 하변을 더 보강을 해둡니다. 네, 지금은 흑도 한 칸을 뛰고 네, 백이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받았을 때 네, 중앙 쪽에서 행마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진행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앙 쪽 행발을 해갈 때 많이 등장하는 형태죠. 네, 두 점은 굉장한 요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양 눈목자 되는 곳 행마를 해갑니다. 네, 지금 이 눈목자가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붙여가면서 약간 흙 모양이 허술할 수가 있거든요. 붙이고 백이 늘어간다면 네, 흙이 중앙 쪽에서 있더라도 네, 흙돌이 생각보다는 잘 끊어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네, 백이 계속해서 차단해 가는 것은 네, 네, 이 세 점이 백이 먼저 잡히거든요. 백도 약점이 있네요. 네, 흙이 약간은 허술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두터운 한 수입니다. 전영규 선수와 김만수 선수 오늘 대국이 있기 전까지 2015년도 하이온 리조트배 명인전 예선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전영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전영규 선수 하이온 리조트배도 장고대국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장고대국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기보다는 장고가 더 성적이 좋은 기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형적인 장고파 기사죠. 김만수 선수는 그럼 어떤가요? 네, 김만수 선수는 예전에 성적이 한창 좋았을 때는 장고대국에서 성적을 많이 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바둑리그에서 활동한 적도 있고요. 네, 약간은 속기대국도 네,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기사 모두 우하 쪽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흑이 먼저 좌변을 차지를 했고요. 네, 이후에 백이 우상 그리고 흑이 좌상 쪽에 큰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네, 서로의 요처는 지금 이곳에 흑이 둔다면 씌우는 것과 백이 둔다면 한 칸을 띄는 곳 네, 이곳이 굉장한 요처인데 네. 네, 두 기사 모두 약간은 좀 방향과는 벗어난 곳에 정석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이 대세점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먼저 돌을 놓게 될까요?
네, 지금 백이 좌변 쪽에 두 칸을 벌리면서 네, 지금은 흑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네요. 이제는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지금 둔수의 의미는 좌쪽의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네, 백이 밖으로 탈출을 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백을 양곳마 형태로 몰아가겠다는 뜻이고요. 자연스럽게 백이 중앙 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이 대세점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용규 선수도 어느 정도 이런 뜻을 간파하고는 있을 텐데요. 네, 지금은 뜻을 간파를 했더라도 네, 중앙 쪽에 날일자를 생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그 자리는 흑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초반 진행은 흑이 대세점을 차지하면서 흑이 약간이나마 기분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금 들여다보는 건가요? 아니면 끊겠다는 맛이 있나요? 네, 지금 가장 일반적인 진행으로는 흑이 이곳을 막는 한 수고요. 그 다음에는 백이 밀어서 흑이 치받고 백도 치받고 네, 이런 식으로 흑도를 약간 얇게 만드는 네, 이 정도의 진행이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요. 네, 막아가면서 받아주죠. 네, 흑도 어쩔 수 없는 한 수이고요. 붙여갔습니다. 네, 지금 중앙을 생략하고 그곳을 붙여가는 것은 네, 일감으로는 좋지 않은 수로 보입니다. 전용규 선수가 어떤 뜻이 있어서 붙여갔을까요? 네, 지금 이 붙인 수의 의미는 이곳을 끊었을 때 흑이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게 되는데 네, 이 한 점을 축으로 몰았을 때 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이 한 점이 축머리를 방지하는 네, 그런 수입니다. 축을 성립하게 만드는 한 수인데 흑이 이런 곳이 오히려 선수로 들어서 이 하변 쪽 백돌이 약간 약해졌거든요. 네, 부분적으로는 좋은 축머리인데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전용규 선수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됐을지 조금 더 수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면 전용규 선수가 원하는 대로는 진행이 돼요. 네, 일단 전영규 선수의 의도대로 진행은 됐지만 네, 약간은 대세를 놓친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흑 한 점을 축으로 잡아가겠죠. 네, 축머리로만 놓고 본다면 더할 수 없는 좋은 축머리죠. 역시 중앙 쪽 백돌이 좀 약한가요? 네, 일단 백이 중앙 쪽을 생략을 하고 상변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공격입니다. 네, 백이 지금 좌측에
흑한테 날일자를 빼앗긴다면 백 2점의 근거도 없거든요. 네, 백이 이쪽 중앙도 지켜야 되고 네, 좌 쪽도 지켜야 되는 약간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은 돌봐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흑은 괴롭힐 곳이 두 군데나 있다는 얘긴데요. 네, 지금은 흑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모습입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좌악이 쪽 돌을 먼저 돌보네요. 네, 이제는 좌 쪽을 손을 뺄 수가 없죠. 네, 여기서 흑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가 약간 궁금한 상황인데요. 네, 당장 101점을 차단을 하면서 하변 백도를 공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밑에 쪽에 수단을 방비를 하면서 공격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꼬부려서 두어갔어요. 네, 김만수 선수 지금 착각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쪽 꼬부린 수는 이 축이 어차피 성립이 됩니다. 흑이 나오는 것이 되질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 한 점은 적어도 이쪽 날일자 아니면 이 축머리를 노리는 다른 좀 더 강력한 수단을 두었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이 수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한 수를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착각 같은데요. 지금 충머리를 좀 잘못 봤다고 보여지네요. 네, 지금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윤규 선수는 손을 빼게 되죠. 네, 지금 백이 약간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네,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백이 먼저 중앙 쪽 돌을 돌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타개가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속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중앙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네, 하변 쪽에서도 수단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선 네, 이런 곳을 침입하는 침입한다면 이런 식의 진행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쪽 일선을 빠지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백이 좀 더 강력한 수단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변 쪽 공략을 해 갑니다. 네, 지금 오히려 백이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 된 거에 가장 큰 이유는 흑이 이쪽 한 점, 네, 이 수가 너무 뼈 아픈데요. 일단 차단을 해 가는데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붙여서 정리가 되나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맥점인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네, 흑이 차단을 하더라도 백은 언제든지 이쪽
이선의 수가 선수라는 뜻이죠. 흙이 귀를 받는다면 네, 찌르고 네, 흙이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네, 중앙 쪽 흙 두 점을 끊어간다면 네, 이것은 흙이 걸린 모습이죠. 흙은 이변화는 진행시킬 수가 없고요. 네. 물러서서 받아가는 것이 최선인가요? 네, 일단 백도 끊는다면 수가 나는 것은 확실한데요. 네, 백이 완전한 삶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흑도를 응징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네,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가 약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먼저 그곳을 빠진 것은 네,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까운데요. 좀 악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의 맛을 좀 단정 짓게 되나요? 네, 귀에 훨씬 강력한 수단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것은 흑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네, 응수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느는 건 당연하고요. 한 점을 잡고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될 텐데 네, 이 정도라면은 네, 흑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잘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흙도 그렇게 불만 없는 진행이 되었고요. 네, 흑이 오히려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정도라면 흑도 충분히 잘 된 모습입니다. 이곳까지는 백이 받아줘야 되고요. 바짝 달려갑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좋은 선수 자리죠. 좌악의 쪽 막아가는 전영규 선수인데요. 김만수 선수와 전영규 선수의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해설판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확정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굳히는 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김만수 선수가 약간 비틀어 갔습니다. 네, 걸쳐가고요. 여기서 이제 붙여가는 선택을 했거든요. 네, 백은 쉽게 둔다면 이쪽에서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수단이 있고요. 좀 더 강력하게 둔다면 실전처럼 이렇게 붙여가는 수단이 있습니다. 최대한 강력하게 두어갔다고 봐야 되죠. 네, 전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이곳을 눌러가는 것이 가장 많이 두어진 진행이었는데 이렇게요. 네, 흙이 눌러간다면 네, 계속 밀고요. 늘어야 되나요? 네, 늘고 이곳을 젖히고 한 번 더 젖혀서 네. 네,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김만수 선수가 네, 이 진행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의 변화도보다는 실전이 좀 간결해 보여요. 네, 실전은 정말 쉽죠. 네, 이곳은 당연한 선수고요. 네, 여기까지는 네, 좀 무난한 진행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흑도 이곳을 씌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앉았을까요? 네, 백한테 이쪽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곳은 너무 절대적인 자리거든요.
실전에 걸치고요. 네, 백도 그냥 한 칸을 뛰는 것이 무난하고요. 걸쳤을 때 흙이 둔다면 어차피 이 자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는 한동안 저곳에 주인이 없었어요. 네, 여기서는 네, 이곳은 양걸침의 형태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중앙을 씌워서 네, 백이 좀 세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네, 흙이 뭐 한 칸을 띄어서 산다면 네, 이곳을 하나 막아주고요. 중앙을 씌워서 네. 이곳에 세력이 있으니까 흙돌이 굉장히 약해 보이죠. 네, 백도 이진행을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곳을 두 칸 벌린 수가 약간은 느슨했습니다. 그러자 보강을 네. 해줬고요. 지나가는 길에 하나 들여다보고 네, 이 수가 좋은 수인 것 같아요. 백이 날일자로 유도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네, 흙이 대대점을 차지를 했죠. 네. 네, 지금은 확실히 흙의 흐름입니다. 이수의 의도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 수가 저는 당연히 막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둔다면 백이 이쪽에 들여다보는 것이 약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둔다면 흙의 모양이 좀 안 좋죠. 그래서 당연히 이진행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충머리였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 축을 바라보는 예견된 수였죠. 네, 부분적으로는 축이 성립을 하면서 부분적인 수로는 굉장히 좋은 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네, 중앙 쪽 공략을 해갔는데요.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아프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는 모양이 좀 싫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좌기를 먼저 보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흙이 여기서 이곳을 꼽으렸는데 네. 이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착각인 것 같습니다. 네, 둔다면 끊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백도 약간 차단된 느낌이 있어요. 네, 끝낸다면 백은 어차피 이곳에 선수를 하고 이쪽 하변 쪽에서 사는 그렇죠. 수단을 노려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돌이 여기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당연히 이쪽 끊어 있는 게 훨씬 좋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전영준 선수가 약간 숨을 트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수로 인해서 오히려 백이 약간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붙여가는 수단 선택을 네,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괴로울 것 같아요, 여기. 네, 빈삼각을 해야 되는데 늘어간다면 네, 어느 곳으로 선수를 하더라도 네, 백이 이득이거든요. 네. 하지만 실전은 그런 교환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끊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가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선수라서 교환을 했는데 네. 네,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좀 너무 쉽게 흙이 받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해줬죠. 네, 이렇게 돼서는 흙도 어느 정도 타협이 잘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달려가고요. 실전이 조금 더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붙여간 건가요? 네, 지금 이곳을 붙여갔고요. 네, 지금 이쪽에 굉장히 두터운 수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네, 집으로는 일단 백이 많이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도를 공격을 하는 수단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자 지금 집 쪽으로 받아갔고요. 네, 흙도 늘고 들어가고요. 네, 백도 가장 간명하게 처리를 했네요. 네, 흙도 실리로 큰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귀까지 지켜주었고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의 형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여기서 백이 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흙도 어느 정도 잘 타협이 됐거든요. 네, 아직은 알 수 없는 형세인 것 같습니다. 네,
2015-16 올레백 기가 찬 바둑열전 양 팀의 기선제압이라고 할 수 있는 1국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2015-16) 올레백 기가 찬 바둑열전 희망팀과 나눔팀의 본선 1국입니다. 나눔팀의 전영규 6단 그리고 희망팀의 김만수 8단의 대결인데요. 이제부터의 포인트는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는 우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변에 이곳을 찌르고 건너붙인다면 이쪽 우변의 뒷맛이 좀 고약해요. 백이 차단을 하는 것은 흑이 이곳을 들여다보고 위로 올라선다면 백이 차단을 할 때 이어서 이쪽 끊는 수와 이쪽을 끊어가는 두 가지가 맛보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뒷맛이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요. 네. 지금도 계속 그 맛은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보강을 해두고 있자니 좀 발이 느린 감이 있어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일선에 젖혀서 이곳을 젖혀서요. 보강을 해두는 것이 정수인데 바둑이 지금 그곳을 한가하게 젖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흑이 한 칸 뛴 수로 우변을 결행을 했더라면 백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한 칸을 뛰었다는 것은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끊어서 약점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흑도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백이 이쪽을 찝고 늘어간다면 흑이 백도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변이 부서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백이 조금 기분 좋은 형세로 보이는데요. 흐름이 다시 백 쪽으로 넘어왔나요? 흑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백이 오히려 끊어가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흐름이 희망팀에서 나눔팀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찝어갔어요. 역시 그곳이 기분이 좋은 자리죠. 이렇게 된다면 우변 쪽의 수단이 선수로 사라졌거든요. 백이 한 수를 번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변은 이제 보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제 우변에서는 흑이 더 이상 수단을 노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윤규 선수가 선수를 뽑고 이제 좌상기 쪽을 막아갔는데요. 좌상 쪽에 백이 막아가면서 이 흑돌이 지금 두 집의 형태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찝는 수와 일선에 젖히는 두 가지 다
두어야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흙이 살려면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중앙의 104점은 요석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중앙 104점은 평소에는 굉장히 큰 요석입니다. 저돌을 죽이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흑돌이 약하거든요. 흑돌을 공격을 한다면 흑이 이 4점을 잡으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의 수는 중앙을 잡고 공격을 버텨내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흑이 이쪽에 한 칸을 뛰는 정도로는 백이 자연스럽게 4점을 살리면요. 백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 집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흑돌도 약간 엷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만수 선수가 형세가 나쁘다고 보고 버틴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는 수단도 손을 빼갔어요. 네, 김만수 선수의 승부수죠. 네, 바둑이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하변 쪽에 이 백대마도 완성의 형태는 아닙니다. 흑이 계속해서 백을 잡으러 간다면 네, 이곳에 둘 다 옥집이기 때문에 백이 살아있지 못한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흑이 어느 정도 중앙에 선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쪽에 흑의 선수가 된다면 백도 쉬운 싸움은 아니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네, 그것이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김만수 선수가 밀어간 것이 좀 느슨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붙여서 하변과 좌변을 동시에 노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백이 어느 정도 삶의 형태가 나왔어요. 일단 안형은 좁지는 않아 보여요. 네, 지금은 오히려 사는 형태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막질 않고 끼웠어요. 지금 끼어간 수가 결정타로 보입니다. 네, 흑은 단수치고 이 2점은 굉장히 요석이기 때문에 절대 살려야 하는 돌인데 자연스럽게 백이 탈출을 한다면 이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요. 네, 아무래도 이것은 흑이 공격에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중앙 쪽에 백 대마를 압박하는 선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은 선수를 너무 아껴서 흑이 너무 큰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수 교환이 되지 않는군요. 네, 지금은 오히려 이 하변 쪽 흙돌이 못 살아 있어요. 백이 먼저 흙집을 파오를 한다면 네, 이곳에서 두 집이 낮은 형태가 잘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흙 5점도 포위가 되는데요. 네, 흙이 이쪽으로 끊어간다면 탈출은 가능하지만 네, 지금은 흙이 탈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도를 잡는 것이 문제거든요. 하변도 약합니다. 네, 지금 선수가 결정타로 보이네요.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백을 공격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막아간다면 네. 네, 이쪽을 잇는 것과 차단하는 것 네, 맛보기가 돼서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승부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김만수 선수가 결국 돌을 거뒀습니다. 102개 오늘 대구 마무리가 됩니다. 2015-16 올레벨 기가찬 바둑열전 본선 1구 나눔팀의 전영규 선수가 1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전영기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값진 승리고요. 네, 오늘 대국 승리하면서 부담감을 조금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대국은 승부처 이 후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반 부분에서 전영규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네, 확실한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기선제압이라고 할 수 있는 1국에서는 나눔팀의 전영규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희망팀에서는 이제 20대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전영규 선수의 연승을 막을지 네,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2015-16 올레벨 기가찬 바둑열전 저희는 다음 시간 본선 2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